지금 여름날짜부터 파주에 있는 제가 마장호수 둘레길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는 습관을 좀 가졌어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주로 하는데 정말 딱 차에서 내려서 걸음을 몇 걸음 걷다 보면 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다 보니까 매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의 비타민 같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순서를 잘 몰라서요. 제가 보여지는 부분이 이인호 선생님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여서요. 네. 저에게 비타민은 회복적 정의입니다. 너무 속보이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그렇고요. 회복적 정의를 만나고 나서 저의 삶이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도 조금 뭔가 생기가 좀 생겼고 매일매일을 이 회복적 정의와 일상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학교에 와서 서클을 하고 오후에는 또 학교 이제 학폭과 관련해서 또 조정도 하고 하면서 이걸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이게 저에게는 가장 위에서 주신 하늘에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켜진 분이 공수연 선생님 계시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적게 오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는 제 조카들을 2년 가까이 못 보고 있어요. 저희 조카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제 삶의 비타민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희 조카들과 하는 영상통화가 정말 저에게 엄청난 활력을 주고 되게 좀 기분이 처지다가도 저희 조카들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나면 언제나 좀 사랑이 샘솟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어서 저한테는 가장 큰 비타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재영 선생님.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비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 막내 매너가 이제 한참 귀여울 때입니다. 말도 조금씩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괜히 기분 좋아지고 위에 세 자녀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걱정은 하는데 계속 막내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고 역시 말을 안 하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말을 하면 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막걸리하고 순댓국입니다. 저는 제가 저녁에 먹을 수 있으면 순댓국을 주로 하는데 제 처가 순댓국을 싫어해요. 저는 그런 걸 좀 싫어해서 제가 혼자 먹을 수 있을 때는 항상 순댓국을 먹는데 제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귀한 선물이지 않을까. 회복적 정의하고 비슷한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손창진 선생님 혹시 되세요? 카메라 안 켜시더라도. 저는 집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공윤희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요. 저도 죄송하지만 패스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참 빨리 끝나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더 하죠. 그러니까 이인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에게 있어서 회복적 정의란
이걸로 좀 주제 두 번째 질문을 이인호 선생님께서는 한 번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인호 선생님처럼 참 우리가 살면서 세 번 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새로운 거를 만나고 이렇게 관점이 바뀌고 음, 그런데 이제 참 그 목마를 때 물을 이렇게 마시면 이제 참 기분도 좋아지고 하듯이 이렇게 회복적 정의를 알아갈수록 참 막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또 반사적으로 내가 굉장히 탁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물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내가 탁하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계속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좋다. 그런데 내가 또 거기에 끌려가기 참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맑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맑은 물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맑은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함께 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기대도 되면서 또 부담도 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수연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저는 지금 황태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전 사실 회복적 정의를 들어는 봤었지만 공부를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복적 정의에 입덕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전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 저도 지금 이제 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접하면서 참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회복적 정의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의 어떤 문화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회복적 정의가 결국에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첫걸음이 저희 이 작은 발걸음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왜 이 회복적 정의가 공립학교에서 한때 좀 유행처럼 이렇게 많이 연수도 있고 또 교사들도 관심을 보이다가 지금은 또 약간 시들하다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드는데 이번 6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일단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 이 노력이 좀 학교 전반적인 문화를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더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분. 김미옥 선생님? 네. 저에게 회복적 정의라? 저는 이제 거주지는 의정부인데, 최근에 그 동두천초에서 실내 서클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제 한 해기를 참여했던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실내 서클을 나가서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내 서클을 처음 경험하고 나서 조금 단어로 쓰자면 이 회복적 정의가 참 선하다?
착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유퀴즈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조세호의 뭐 사촌형인가 누군가가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조세호의 20주년을 격려해주는 한마디를 하셨을 때 끄트머리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세호야 네가 이래이래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그 착하다는 말이 굉장히 어리석고 좀 자기 걸 못 챙기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착한 사람, 착한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회복적 정의는 선하다? 선한 이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하고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보이는데 이재영 소장님 보입니다. 네, 저는 회복적 정의가 일입니다. 일이긴 한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그 행운이라고 할까요? 이 패러다임을 만난 것이 저 개인한테도 큰 행운이지 않을까. 또 그런 뭐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이거를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전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참 큰 행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물론 막막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도 있고 아까 공수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유행처럼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그 하워즈 교수님 책 나온 지 30년 조금 넘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이런 걸 만날 수 있었다는 게 행운이다. 그런 생각. 이영우 소장님. 네, 제가 회복적 정의를 만난 거는요, 제 아내가 꼭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제 강권을 해가지고 제가 경기도 양평에서 강남까지 그때 코피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예,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충격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너무 내용이 상식적인 거라 너무 당연한 거라 충격을 받았고요. 그 두 번째 충격은 제가 너무 당연하지 않게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운명처럼 회복적 정의 운동을 함께하는 그런 그 삶을 함께 살게 돼서 되게 부담도 있고 감사하기도 하고 예, 그 양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회복적 정의를 실천해 가기 위해서 뭐 삶의 현장이든 일터든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또 그 회복을 실천해 나가시는 선생님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덩달아 저도 묻어가는 그런 회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예,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란 제 삶에 있어서 그 묻어가는 것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인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복적 정의가 저에게 비타민도 되지만 터닝 포인트거든요. 인생의 후반전에 새롭게 만나서 제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또 잡아줄 수 있는 것이었고, 전에는 절망과 좌절이었다면 이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직면을 하게 되면서 날마다 저 자신을 직면하고 있어요. 아까 원장님이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가장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패러다임의 전환 늘 생각하면서 이건 방법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날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내 삶의 패러다임 전환이 언제쯤 올까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직면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 바꾸어 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터닝 포인트이고 제 삶을 바르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은 네. 못 받으실 건데 문희 선생님 받으실 수 있나요? 네. 황태진 선생님께 그냥 넘기겠습니다. 참 훈훈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이제 들어가는 6장은 이 책의 주제죠. 제목이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양이 또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얘기들 많이 나누는 식으로 하고 저는 좀 가볍게 이렇게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약 간단히 하고 또 이제 원장님께서 또 보충하고 우리들 얘기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 제목은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 회복적 정의는 치유와 화해를 부르는 정의다. 저희 6장까지 오는 동안 응보적 정의가 문제점이 있고 회복적 정의가 필요했고 그래서 학교와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회복적 정의 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참 감동을 받는 피해자 가해자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에서 치유하다라는 단어는 좀 미래지향적이죠. 사실 대부분 저희들은 이제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잘 될까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직면이 필요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치유를 어디에 할 거냐? 여기는 세상이라고 돼 있는데 세상 안에 들어가 보면 개인도 있고 그리고 관계도 있고 사회도 있죠. 물론 더 넓게는 국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치유 그리고 공동체의 치유 또 거기에 국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께 갈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복적 정의 운동은 이렇게 전개가 되어 왔어요. 2000년대 초에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복적 정의 운동이 됐고요. 2005년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피해자 지원센터가 나오는데요. 실제 회복적 정의가 이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오다 보니까요. 이 피해자 지원센터는 또 회복적 정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형사조정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화해 공고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계에서는 이화여대 조균석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회복적 사법센터에 이렇게 있어서 100회 넘는 모임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10년부터 RJ 네트워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담당과 2015년인데 201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9년부터는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요. 올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좀 잘 확산되기도 하는데 조금 조용한 도시도 많은 것 같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또 역시 2010년 초에 회복적 생활교육이 좀 소개지면서 2011년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코피에서 첫 워크숍이 시작이 됐고요. 이걸 기점으로 이제 2016년에는 경남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또 회복적 조력의 지원단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교사연구회가 각계 도시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들어서 회복적 정의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연구회, 그리고 사법 연구회, 그리고 교회 연구회, 가정 연구회에 대한 이 패러다임이 좀 확산돼야 되겠다. 특히 이 회복적 정의 운동이
구심점이 없다는 게 이제 큰 부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회복적 정의 운동이 국가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회복적 정의라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결국 법으로 가게 되고 결국 지금 우리가 비공식적인 즉 가정이나 학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민간 중심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적 정의 협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실천 영역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회복적 학교를 중심으로 상당히 확산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소진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교육과 달리 또 스스로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아 보이고요. 그러나 이런 개혁에 대한 구심점이 좀 부족한데 여기에 지금 회복적 학교라는 패러다임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 거기 힘을 바칠 수 있는 구심점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회복적 조직 공동체, 회복적 마을 도시, 회복적 가정 이건 앞으로 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구체화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복적 가정부터 알아보면요. 지금 부모는 엄벌주의로 갈 거냐, 원정주의로 갈 것인가. 회복적 정의는 회복적 정의가 말하는 것은 책임과 존중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길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벌주의는 책임의 중심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원정주의는 존중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존중 없는 책임은 결국 가출을 부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 없는 존중의 경우에는 무책임이죠, 사실. 밖에 나가서 상당히 이렇게 성인으로서 성장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부모는 그래서 교사나 판사의 역할이 아니라 조력자, 촉진자로서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소통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는 이 소통의 부재 속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토킹 피스 아닐까, 토킹 스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소통을 위한 서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청을 위해서 토킹 스틱이 필요하고요. 서로의 존중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들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 공동체를 위한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사회성 관계도입니다. 징벌적이라는 투로 가는 게 바로 이 엄벌주의로 많이 가고요. 요즘에는 이 포도 많죠. 허용적. 너무 이렇게 허용적이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근데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낫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징벌도 안 되고 사실 허용도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회복적인 이 위드로 간다. 저는 참 위드라는 말을 보면서 참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함께 가는 삶,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런 느낌이 오는데요. 제가 볼 때 저는 저에게 이제 회복적 정의라는 부분들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침판이라는 말을 항상 참 좋은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드라는 것은 자녀들과도 어렵고 그리고 동반자하고도 상당히 어렵죠. 가족과도 어렵죠. 어렵다는 거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방향을 위드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낫으로 가야 되지 않고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적 정의를 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이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씩 하나씩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복적 학교는 지금 김해봉황초가 지금 3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 차에는 교육훈련, 2년 차에는 실천과 적용, 3주 차에는 시스템을 구축할. 이걸 뭐 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이런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 학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다가 선택했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정말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이라는 부분들이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텀도 필요하고요. 그 중간에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만이 아니라 결국 학교도 바뀌어야 되고 선생님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도 역시 이 문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 1년차, 2년차, 3년차로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거. 어찌 보면 이걸 교육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돼서 이 교육 정책을 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각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차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경남에서 선생님들께서는 갈등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나 관계와 공동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 문화가 학교 공동체에 스며들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물론 이게 이제 전국적인 것은 아니죠. 근데 방금 방향성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이런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학교 교육이 존중과 협력의 문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협업적 정의가 왜 필요한지, 회복적 교육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교사들께서는요, 회복적 생활교육을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 영역을 넘어 공동체를 이해하는 교육적 내용으로 수업에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치를 접목하기 시작했다. 생활지도라는 것은 그렇죠. 이게 학교에서의 어떤 공부가 준데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준데 거기에서 지도하는 방법으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 철학,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하고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성숙해가는 이런 교육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걸 회복적 생활교육이다라고 공감이 갑니다.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김해봉황초 3년간 실험을 발판으로 2020년에 공모를 해서 6개 학교,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에서 회복적 학교 만들기 1년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경남이 아닌데요. 아무튼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이 되고 또 지쳐있는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그리고 단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적 조직은 아직 미미합니다. 일터나 삶의 공동체 문제를 회복적 관점에 접근하려는 건데요. 실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회사, 기관, 뭐 NGO, 교회, 병원, 아파트라고 하고 있는데 군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나오는 자살 사건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군대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정말 회복적이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요. 2019년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말하는 학폭법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엄벌주의 그리고 분리주의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회복을 지향하는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삼성 서울병원에 이렇게 3단계로 역시 이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간의 프로젝트로서 관계 형성, 관계 개선, 관계 회복이라는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관계 형성은 신뢰 서클을 중심으로 그리고 관계 개선은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 관계 회복은 결국 갈등 조정의 문제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회복적 조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말 많이 확산되고 직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한 도전이고 정말 것들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적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의 순간 속에서 갈등을 없애야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 서클에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공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과 다른 생각들을 듣게 되는 참 미미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도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종교라는 부분들의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 회복적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 그 회복적 정의와 관련해서 책을 보면요. 저희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기독교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근거 이제 근간을 좀 봐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현대 사회로 오면서 너무 물질적인 부분으로 오다 보니까 과거에 가졌던 종교의 기능 자체가 거의 이제 사라져 간다기보다는 미미해져 버리죠. 그래서 종교의 기능, 그리고 학교의 기능, 그리고 가정의 기능 이런 비공식적인 이 기능들이 약화돼 버리다 보니까 결국 그게 국가로 가게 되고 국가에서는 가질 수 있는 게 사법이다 보니까 이게 사법국가가 돼버리고 결국 엄벌주의로 가게 되는 그 분리주의, 단절로 가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회복적 정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교회의 공동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회복을 위한 이 종교의 기능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회복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회복적 교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닐까. 결국 불교를 붙이면 회복적 불교 이렇게 조금 더 소통과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가서 다름을 인정하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복적 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스테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별내 일체 우리나라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소유와 부의 상징에서 주거와 공동체 개념으로 바꾸고자 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건데요. 여기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설계로 동네 카페, 동네 부엌, 동네 책방, 동네 체육관, 돌봄 공간 포함되어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에 아파트의 입주민들이요. 이제 코피에 와서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되게 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3급, 2급까지 이렇게 취득을 하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회복적 정의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교육을 받아서 회복적 정의라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혹여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면 갈등 조정으로 뭐 예를 들어 경찰 단계다 이렇게 갔을 때 당사자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런 게 경찰들도 모르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특히 착각과 오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방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참 따뜻한 아파트겠다 이렇게 좀 부럽습니다. 회복적 사법입니다.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성 회복적 대화 모임, 청소년 선도 모임이 있고요. 이제 검찰 단계는 형사조정, 소년법원 화해 권고, 형사법원에서는 양형 참작 사유로,
그다음에 교도소에서는 이제 교정, 보호관찰소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은 2015년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했고요. 2018년 또 회복적 경찰 활동 계획을 해서 19년에 시범 운영, 그리고 지금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들이 많이 있죠. 학교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 폭력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폭행, 협박, 절도, 아동학대, 강제추행, 살인미수, 모욕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경찰 조정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모임과 본 모임이 있는데 사후 모임이 좀 빠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이 회복적 경찰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회복적 정의가 성공하기 위해서 회복적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복 지향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확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전문가들이 늘어나야 되죠. 그거를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패러다임에 그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정성도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 적법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안전성도 같이 갑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자율성이라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회복성에 대한 공감, 홍보 이런 부분, 그리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세 개는 차츰차츰 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사례를 개별화시켜서 또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정이 이 돌봄 공동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회복적 경찰 활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돌봄 공동체 학교랄지 또는 부모님들이랄지 이렇게 참여하는 형식의 대화 모임이 확산되고 필요에 따라서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희망 동행 교실, 사랑의 교실, 마음 나눔 교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가해자 개인에 대한 수강 명령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돌봄 공동체하고 관계성이 없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우듯이 끝나다 보니까 결국 돌봄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년법에도 보면 부모에 대해서 교육 명령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많이 활용도 안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넘어서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돌봄 공동체와 함께 하는 서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간접적으로 이 피해자와 또 회복해가는 서클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걸로 하고요. 서울보호관찰소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요, 작년 그리고 올해에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과 관련해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서울보호관찰소 등에서 40시간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회복적 사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고요. 올해에는 검찰에서 하는 선도적금 기소유예가 있는데 이거를 회복적 사고 프로그램 매뉴얼화를 해서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천보호관찰소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츰 어떤 이제 제도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성과가 나서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좀 제도화되는 이런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적 교정 이렇게 회복적 사법의 문제점은 좀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하고요. 아직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또 이게 법조인 등 공무원들도 상당히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복적 역사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나라도 5.18 사건, 이렇게 5.18 준환마을 학살 생존자와 개헌군의 만남. 전두환이가 잘했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참 보니까 뭘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참고로 광주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증언이 아닌 자신의 스토리텔링
이제 아무튼 이 피해에 대해서 아직도 여순 사건, 그다음에 이제 제주 4.3 항쟁, 이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제 이런 역사에 있어서도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나와서 회복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대표적인 양민학살 사건이 순환마을 버스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 생존자이신 홍금숙 씨 피해자이십니다.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계셨던 최영신 씨가 이렇게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을 시도한 첫 번째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적 도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자체가 함께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한국 회복적 도시로서 이제 김해 씨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김해 행복교육지구, 경기도 남양주시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 이게 지금 아직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 등에서도요, 이러한 결국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와 함께 이렇게 국가와 민간단체가 함께 해서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고 이래야 지속성이 있겠죠, 사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로 이렇게 가줘야 된다. 근데 참 제가 영국에 가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말하는 첫 번째는 예산이었어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돈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좋은 일을 할 때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목국적으로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 오래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 실질적인, 사실적인,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패러다임에 맞춰가면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서 보면 이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은 참 이 이상을 앞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많은 이런 아파트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회복적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